안녕하세요. 정보선생님 권우찬입니다. 벌써 5월이 다 됐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정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와 정보의 분석을 마쳤어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학습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정리와 컴퓨팅 기술. 두 번째는 자료 수집과 분석. 세 번째는 정보의 관리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가공해서 얻은 자료들을 어떻게 시각화를 하는지, 어떻게 구조화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단원은 정보의 관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보를 컴퓨팅 기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컴퓨팅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3단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마스크 수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었고, 마스크 수량에 대한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공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공학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공학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학 문제 해결 방식은 공학 일반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공학 문제 해결 방식은 문제 확인, 계획, 실행, 평가순을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문제를 발견, 문제 정의하는 것을 하는데, 문제 발견이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찰과 공감, 육하원 직법, 속성열거법 등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거겠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5Y, 특성요인법 등과 같은 것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즉,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문제를 평류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획 단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이란 다양한 해결책을 사고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고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수렴적 사고 기법은 최적의 아이디어를 분석, 평가, 선정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분석, 평가, 선정을 해서 정말 효율적인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교과서 89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일반 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설계한 후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자동화하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단어를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상화, 두 번째로는 구조화,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네 번째로는 자동화입니다.
이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 단어는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단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추상화,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인데요. 추상화 단원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을 파악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 단계. 두 번째 알고리즘 단원에서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 프로그래밍 단원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을 1년 동안 학습을 하게 될 텐데 1학기에는 추상화 알고리즘 단원을, 2학기에는 프로그래밍 단원을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3단원, 프로그래밍 단원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면 많이 부담이 되고 포기하는 단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차시 이후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전망과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들을 학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차 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세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블로그에서 확인을 해보셨다면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입문으로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언어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투표를 해서 1위가 된 언어가 있다면 매 차시 이후에 더 학습을 하면 좋을 영상 자료와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과제들은 평가를 하는데 사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주는 거지 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